충청남도 예산의 작은 시골 마을. 땅의 냄새와 함께 새벽을 여는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올해 78의 박철수 영감. 그의 하루는 흙에서 시작해 흙으로 끝났습니다. 수십 년간 그의 손길이 닿은 논과 밭은 반들반들 윤이 났고 사람들은 그를 살아있는 땅의 정령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 깊게 팬 주름만큼이나 마음속 그늘도 깊었습니다. 아내는 10년 전 먼저 세상을 떠났고 도시로 나간 삼남매는 1년에 한 번 얼굴 보기도 힘들었습니다. 낡았지만 정든 흙집에서 그를 반기는 것은 마당을 지키는 늙은 개뿐이었습니다. 박 영감의 일상은 조용하고 평화로웠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마을에 그의 땅을 포함한 일대가 신도시 개발 부지로 선정되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면서부터였습니다. 평생 가난하게 살아온 박 영감에게 수십억 원의 보상금이 떨어진다는 소식은 조용하던 마을뿐만 아니라 잊고 지내던 자식들의 마음까지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가장 먼저 찾아온 것은 큰아들 박동식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제법 큰 사업을 한다며 으스대더니 몇 년 전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았다는 소문만 무성했습니다. 그는 명절에도 발길 한번 하지 않더니 개발 소식이 들리자마자 귀신같이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제가 너무 무심했죠. 그의 능글맞은 인사에 박 영감은 아무 대답 없이 텃밭에 고추만 매만졌습니다. 며칠 뒤에는 둘째 딸 박선희가 찾아왔습니다. 강남에서 의사 사모님으로 호의호식하며 산다더니 남편 병원이 어려워졌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마치 매일 문안이라도 드린 사람처럼 살갑게 굴었습니다. 어머, 아버지, 얼굴이 왜 이렇게 상하셨어요? 제가 좋은 영양제 사왔는데. 박 영감은 딸이 내민 화려한 포장 상자를 멀뚱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막내 아들 박종수가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번듯한 대기업에 다닌다고 자랑하더니 주식 투자로 있는 돈 없는 돈 다 날리고 빚 독촉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용돈 좀 두둑이 드려야 하는데 죄송해요. 대신 제가 안마 시원하게 해드릴게요. 삼남매는 약속이나 한 듯 매일같이 아버지 집 문지방이 닳도록 드나들었습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온통 아버지의 건강과 안부를 걱정하는 말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그 눈빛은 한결같이 아버지 뒤편에 너른 땅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속마음은 너무나도 뻔했습니다. 아버지의 땅, 아니, 그 땅이 변할 수십억의 돈이 탐났던 것입니다. 자식들은 처음에는 애둘러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건강이 걱정되니 이제 땅 일은 그만두고 편히 쉬셔야 한다. 서울에 좋은 요양원이 있는데 모시고 싶다. 그러려면 땅을 정리해서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안전하다는 식으로 아버지를 회유했습니다. 하지만 평생을 흙과 함께 살아온 박 영감은 그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자식들의 태도는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들은 아버지를 거실에 앉혀놓고 마치 하이에나 떼처럼 달려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왜 이렇게 고집이 세세요? 저희가 다 아버지를 위해서 이러는 거잖아요. 맞아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험한데 시골에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땅 팔아서 3분의 1씩 나눠주시면 저희가 평생 편하게 모실게요. 급기야 그들은 아버지가 혹시 치매에 걸린 것이 아니냐며 서로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귀가 어둡다고 생각했는지 바로 옆에서도 서슴없이 그런 말들을 내뱉었습니다. 아버지가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것 같지 않아? 맞아. 이러다가 사기꾼한테 땅 뺏기면 어떡해. 우리가 성년후견인 신청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박 영감은 그 모든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의 목소리 하나하나가 비수가 되어 그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소처럼 일해 그들을 가르치고 결혼시키고 집까지 사주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재산에 눈이 먼 짐승 같은 탐욕뿐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시커멓게 타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박 영감은 마당에 나와 있는 삼남매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다들 이리 좀 와보거라. 자식들은 드디어 아버지가 마음을 돌렸다고 생각했는지 희색이 만면하여 마당 아궁이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박 영감은 말없이 방으로 들어가더니 낡은 오동나무 괴짝에서 보자기에 싼 묵직한 서류 뭉치를 꺼내왔습니다. 그의 평생이 담긴 등기권리증, 바로 땅 문서들이었습니다. 자식들의 눈이 탐욕으로 번들거렸습니다. 하지만 박 영감의 다음 행동은 그들의 상상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그는 말없이 아궁이 문을 열고 아직 불씨가 남아있는 아궁이에서 불쏘시개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그 불쏘시개를 평생 모은 땅 문서 뭉치에 가져다 댔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길이 그의 주름진 얼굴을 붉게 비췄습니다. 자식들은 그저 눈만 동그랗게 뜨고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폭풍은 이제부터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자식들의 눈앞에서 땅 문서 뭉치에 불이 붙는 순간 시간은 잠시 멈춘 듯 했습니다. 마른 종이가 불길을 만나 타들어가는 소리만이 정적을 갈랐습니다.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린 것은 큰아들 동식이었습니다. 아, 아버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미쳤어요? 그의 절규를 시작으로 마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딸 선이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았고 막내 종수는 아버지에게 달려들어 불붙은 땅 문서를 뺏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박 영감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타오르는 땅 문서를 아궁이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자식들은 서로 밀치고 고함을 지르며 불을 끄려 했지만 활활 타오르는 아궁이의 불길은 그들의 탐욕을 비웃기라도 하듯 모든 것을 삼켜버렸습니다. 아버지, 치매 걸렸어. 당장 병원에 모셔야 해. 119에 신고해. 아니, 경찰에 신고해. 자식들은 울부짖고 발을 동동 굴렀지만 박 영감은 그저 묵묵히 슬픔과 단호함이 뒤섞인 눈빛으로 자신의 평생이 죄가 되는 것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소라는 삽시간에 동네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담벼락 너머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동네 사람들은 모두 박 영감이 드디어 실성했다며 혀를 찼습니다. 저 영감, 자식들 때문에 속 썩더니 결국 미쳤나 봐. 수십억을 제 손으로 태우다니 제정신이 아니지. 사람들은 수군댔지만 평생을 박 영감과 함께한 이웃 몇몇은 그의 속내를 어렴풋이 아는 듯 안타까운 눈으로 그를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특히 마을 이장인 최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침내 마지막 종이 조각이 검은 재로 변해 아궁이 속으로 쓰러졌을 때 아수라장 같던 마당에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자식들은 허망한 표정으로 아궁이만 바라보며 넋을 잃고 서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한마디도 없던 박 영감이 드디어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갈라졌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마당의 모든 공기를 압도했습니다. 이 땅, 애초에 내 것이 아니었다. 자식들은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박 영감은 아궁이에서 눈을 떼고 저 멀리 강이 흐르는 쪽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40년 전 이 마을 전체를 덮쳤던 끔찍한 수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40년 전 장마로 둑이 터져 온 마을이 물에 잠겼었지. 나는 지붕 위에서 겨우 버티고 있었는데
거센 물살에 휩쓸려 떠내려가고 말았다. 그때 나를 구하려고 물에 뛰어든 사람이 있었다. 바로 내 친구 이수철이었다. 박영감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는 친구 수철이 자신을 무트로 밀어 올리고 대신 떠내려온 통나무에 다리를 부딪혀 평생 다리를 절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덤덤하게 이어갔습니다. 친구 수철은 몇 년 뒤 그 후유증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수철이는 나 때문에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다가 갔다. 나는 그놈에게 평생 갚을 수 없는 빚을 졌다. 이 땅, 원래는 수철이네 땅이었다. 그 아버지가 나를 아들처럼 아껴주시며 물려주신 땅이지. 나는 이 땅을 내 것이라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자식들은 여전히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서로의 얼굴만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박영감은 자식들을 한 명 한 명 똑바로 쳐다보며 마지막 진실을 밝혔습니다. 나는 이미 일주일 전에 이 땅을 모두 팔았다. 그리고 그 돈으로 너희 같은 자식들에게 버림받고 홀로 사는 이 마을 노인들을 위한 작은 공동주택을 지었다. 오늘 너희 앞에서 태운 것은 진짜 땅 문서가 아니라 복사본이었던 게다. 그 순간 자식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그들의 탐욕스러운 눈빛은 순식간에 망연자실한 공허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제야 자신들의 이기심과 탐욕이 아버지의 깊고 굳은 의리를 결코 이길 수 없었음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진 지금 마당에 남은 것은 타버린 종이 재와 자식들의 처절한 후회뿐이었습니다. 망연자실한 자식들 앞에서 박영감의 기억은 40년 전 그날로 돌아갔습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며칠 동안 쏟아붓던 비는 결국 마을 앞 강둑을 무너뜨렸습니다. 순식간에 흙탕물이 온 마을을 집어삼켰습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높은 곳으로 피했지만 미처 피하지 못한 사람들은 거센 물살에 휩쓸려 떠내려갔습니다. 박영감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낡은 집 지붕 위에서 겨우 버티고 있었지만 집이 통째로 무너지면서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그를 건져 올린 것은 친구 이수철이었습니다. 수철은 자신의 몸을 던져 박영감을 무트로 밀어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거대한 통나무가 떠내려와 수철의 다리를 덮쳤습니다. 그날 이후 이수철은 평생 다리를 절어야 했고 젊었던 시절의 꿈도 희망도 모두 잃어야 했습니다. 박영감은 친구의 희생으로 얻은 삶을 매일같이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친구의 아버지가 물려주신 땅을 지키는 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박영감의 이야기가 끝나자 마당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자식들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그토록 탐냈던 재산이 아버지의 평생을 짓눌러온 죄책감과 의리의 무게였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돈에 눈이 멀어 아버지의 깊은 상처를 보지 못했고 그들의 탐욕은 아버지가 평생 지켜온 가장 소중한 가치를 짓밟으려 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큰아들 동식이 무릎을 꿇고 울먹였지만 박영감은 그저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그 표정에는 용서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오직 모든 짐을 내려놓은 듯한 평온함과 후련함만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다 끝났다. 너희는 너희 인생을 살아라. 더는 나를 찾지 말고. 그것이 박영감이 자식들에게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재산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난 박영감은 평생의 빚을 갚았다는 듯 후련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3남매의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 친구의 의리를 지킨 사람으로 그리고 새로운 가족을 얻은 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며칠 후 마을 어귀에 아담하고 깨끗한 공동주택이 문을 열었습니다.
현판에는 수철 공동주택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곳은 자식들에게 버림받고 외롭게 살아가던 마을 노인들의 새로운 보금자리였습니다. 박 영감은 자신의 낡은 흙집을 떠나 그곳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이웃들이, 그리고 먼저 간 친구 이수철의 아들이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서로에게 의지하며 진짜 가족이 되어 살아갔습니다. 박 영감의 선택은 자식들을 향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인생을 바쳐 지켜낸 가장 위대한 의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의리는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가장 아프고 값진 가르침이 되어 탐욕스러웠던 자식들의 가슴에 평생의 후회로 남았습니다. 진정한 재산은 땅 문서에 적힌 숫자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새겨진 따뜻한 기억과 믿음이라는 것을 그들은 너무 늦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박 영감은 오늘도 새로 생긴 보금자리 마당에서 친구들과 함께 웃으며 따스한 햇살 아래 텃밭을 가꿉니다. 그의 얼굴에는 이제 그늘 한 점 없이 평온한 행복만이 가득합니다.